물류센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창이 다른 모자.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이 씨라고 불렀습니다. 2년 동안 그녀는 모욕을 참았어요. 커피를 끼얹어도 침을 뱉어도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길이 치솟았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2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검은 전술복의 남자들이 그녀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올렸어요. 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이천의 대형 물류센터였습니다. 칼바람이 뼈를 애는 겨울이었어요. 야간 상하차 구역에는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고 거친 욕설이 오가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춥고 거친 곳이었죠. 그 틈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창이 달아 해진 모자를 눌렀었어요.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이 씨라고 불렀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2년째 이곳에서 야간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말이 없고 힘이 셌어요. 그래서 늘 가장 힘든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영하 20도의 냉동 창고였죠. 20kg이 넘는 박스를 하룻밤에 수백 개씩 옮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수진 자신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류센터에는 황재민이라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의 왕처럼 행동했어요. 목소리가 크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특히 수진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죠. 매일 아침 조회 때마다 황 팀장은 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이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황 팀장이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왜 이렇게 힘만 세고 말이 없어? 남자한테 맞고 도망 나온 거야? 주변 인부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만 작게 내뱉었어요. 황 팀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늘도 냉동 창고야. 거기서 얼어 죽든 말든 알아서 해.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짐을 들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갓 22, 대학을 휴학하고 알바를 하는 김지훈이었어요. 이 물류센터에서 유일하게 수진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팀장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누나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없이 웃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나는 정말 괜찮아. 지훈은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누나,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황 팀장이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어요. 내 만년필! 누가 훔쳐갔어! 고급 만년필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황 팀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리고 곧장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이씨! 네가 가져갔지? 수진이 멈칫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거짓말! 가방 내놔! 황 팀장이 수진의 배낭을 낚아챘어요. 거칠게 열어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구멍난 장갑, 에너지바 몇 개, 낡은 물통만 굴러나왔어요. 만년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 팀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수진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밀어버렸어요. 퍽! 수진의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네 존재 자체가 불쾌해. 황 팀장이 침을 뱉듯 말했어요. 주변 인부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했어요. 나중에 만년필은 다른 직원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황 팀장의 실수로 거기 두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대신 황 팀장은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수진의 등에 끼얹었습니다. 수진의 등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지하 냉동창고나 가서 처박혀 있어. 황 팀장이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수진은 커피에 젖은 얼굴을 소매로 닦았어요. 천천히 짐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무표정이었어요.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누나, 이건 너무해요. 신고해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왜 그렇게 참는 거예요? 누나는 대체 왜? 수진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어둠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수진이 천천히 말했어요. 참아야 할 때가 있어. 아직은 지훈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경고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었어요. 장비 점검이나 화재 훈련 때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수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마다 목에 걸린 무언가를 꾹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마치 가슴 깊은 곳에 가둬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삼키는 것처럼요. 그것은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작업복 안쪽에 숨겨져 있어서 아무도 몰랐어요. 녹슬고 흠집이 났지만 수진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수진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은 냉동창고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군번줄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군번줄이 작게 빛났습니다. 수진은 군번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털고 무거운 박스를 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때를 기다리는 칼날처럼요. 먼지 속에 숨겨진 채 언젠가 빛날 날을 기다리는 칼날. 물류센터의 새벽은 여전히 춥고 거칠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전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오늘도 고개를 숙인 채 무거운 박스를 들었어요.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수진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요. 그 일이 있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수지는 지하 3층 창고를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비상구 쪽을 살폈어요. 두 곳 모두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수지는 달랐습니다. 2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일만 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황 팀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황 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허리를 곧게 펴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팀장님, 지하 3층 스프링클러 배관에 녹이 심해요. 황 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뭐, 비상구 두 곳도 물건이 막고 있고요. 화재가 나면 대피가 어렵습니다. 수진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요. 일반 알바생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전문성이 묻어났어요. 황 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네가 뭔데?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수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가 소방관이라도 돼. 안전점검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 수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위험합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닥쳐. 황 팀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 본사 실적 보고가 코앞인데 점검 비용 쓸 여유가 어딨어? 그는 비웃음을 흘렸어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수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위험해 보이면 네가 직접 지키고 있어. 오늘부터 지하 3층 야간 배치야.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어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 조명도 어두웠어요. 황 팀장은 일부러 수진을 그곳에 보내는 거였습니다. 보복이었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황 팀장은 아침 조회 때 수진을 또 불러 세웠어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좋지 않은 징조였어요. 이씨, 앞으로 나와. 수진이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인부들의 시선이 모였어요. 황 팀장이 수진의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뭐야?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작업복 사이로 군번줄이 살짝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급하게 옷을 입다가 제대로 숨기지 못한 거였어요. 아, 이건 수진이 손을 뻗었어요. 군번줄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황 팀장이 더 빨랐어요. 그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군번줄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이게? 황 팀장이 군번줄을 들어 올렸어요. 녹슬고 낡은 군번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돌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돌려달라고요. 황 팀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리고 킬킬 웃었습니다. 뭐야? 이게 그렇게 중요해? 무슨 남자친구 선물이야? 그가 군번줄을 흔들었어요. 아니면 뭐 호스트바 명함이라도 돼. 주변 인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황 팀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약점을 찾은 거였습니다. 오호, 이거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가 군번줄을 손가락에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안 돼요! 하지만 황 팀장은 이미 구둣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쿵! 군번줄 위로 구둣발이 내려왔어요.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이런 고철 목걸이가 내 목숨보다 귀해. 황 팀장이 비웃었어요. 구둣발로 군번줄을 비벼댔습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짓밟힌 군번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무언가의 증표였습니다.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의 기억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황 팀장은 그런 것 따위 알지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하기는. 황 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수진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지하 3층에서 오늘 밤 새도록 일해. 거기서 기어 나오지 마. 황 팀장이 킬킬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인부들도 하나둘 흩어졌어요. 아무도 수진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등이 짓밟혀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음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자신을 낮추고 모욕을 삼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였어요. 더 이상은 안 됐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짓밟힌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긁히고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군번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인 이 씨가 아니었어요. 깊은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어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언젠가 쓸 날을 위해서요. 지하 창고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전기 합선음이었습니다. 노후된 배선이 과부하로 달궈지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지하 3층으로 향했어요. 위험 구역이었습니다. 황 팀장이 일부러 보낸 곳이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좁은 환기구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기묘한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어요.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마침내 찾아낸 사람처럼요.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누나, 거기 혼자 가면 안 돼요. 위험해요. 수진이 멈췄어요. 돌아보았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라,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누나가 있잖아.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지는 다시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류센터의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하 전기실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배선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수진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변화를요. 위험의 냄새를요. 그녀는 안전목끈을 단단히 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펑! 둔탁한 폭발음이 물류센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지하 3층 전기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어요. 노후된 배선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터진 거였습니다. 불과 몇 초 만이었어요. 화염이 창고 전체로 번졌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박스들이 불쏘시개가 되었어요. 검은 연기가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울부짖었어요. 지하 창고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어요. 연기에 눈이 따갑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방에서 비명과 통곡이 뒤섞였습니다. 그때 황 팀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구조활동 대신 자기 사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뭉치를 급히 챙겼습니다. 안전점검 조작 서류였어요. 예산 횡령 장부도 있었습니다. 이것만 없애면 돼. 이것만 없애면
황 팀장의 손이 떨렸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야, 지하 출입문 잠가. 아무도 못 나가게 해. 충격적인 지시였습니다.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달리던 황 팀장 앞에 한 직원이 쓰러져 있었어요. 잔해에 다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살려주세요, 제발! 직원이 손을 뻗었어요. 황 팀장은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아, 꺼져! 그리고 지나쳐 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출구가 보였어요. 황 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밖으로 나가서 모르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연기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 으름이 묻은 작업복, 낡은 안전모, 2년간 고개 숙이고 다니던 그 알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어요.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어요. 깊은 바닷속 상어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 팀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비켜!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출구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비키라고. 황 팀장이 수진을 밀쳐냈어요. 아니, 밀쳐내려고 했습니다. 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황 팀장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비틀었어요. 단 1초 만에 그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쿵! 황 팀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려는데 수진의 손이 그의 목덜미를 눌렀어요. 어디 가시나요, 팀장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칼날처럼 서늘했어요. 황 팀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뭐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황 팀장의 허리춤에서 무전기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치솟는 지하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황 팀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벌벌 떨었습니다. 뭐야? 저 여자? 대체 뭐야? 지하 창고는 완전히 불바다였어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연기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전원 주목.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내 목소리를 따라와.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연기 속에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눈곱만큼도 보이지 않았어요. 1조는 동쪽 비상구로, 2조는 서쪽 환기구 쪽으로 이동. 군사 용어였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쓰지 않는 말투였어요. 정교하고 체계적인 지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홀린 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인부들이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짓을 따랐어요. 부상자는 이쪽으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앞장서서 길을 열어. 수진의 목소리가 지하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연기를 마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수진은 주저없이 그를 어깨에 업었습니다. 성인 남성이었어요. 수진은 그를 업고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숨 한 번 헐떡이지 않았어요. 다시 내려갔습니다. 또 한 명을 업었어요. 이번에는 양쪽 어깨에 한 명씩이었습니다. 2명의 성인 남성을 동시에 업고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목격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사람의 힘인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것 같았어요. 2년간 먼지 속에 숨겨왔던 능력이 마침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하 깊숙이 다시 내려갔어요. 지훈이! 그녀가 외쳤습니다.
지훈이 기둥 아래 쓰러져 있었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누나, 지훈이 수진을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망쳐요. 누나, 나 때문에 다치면 안 돼요.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우두득. 천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려 하고 있었어요. 지훈 바로 위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수진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무너지려는 구조물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등을 밀어 넣었어요. 쿵! 수백 킬로그램의 콘크리트가 그녀의 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핏방울이 맺혔어요.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천장을 등으로 받치고 있었어요. 지훈아, 지금 뛰어! 수진이 외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나, 빨리! 지훈이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다친 다리를 끌며 탈출구로 향했어요. 수진은 버텼습니다. 등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안전구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어요. 구조물을 밀어내며 옆으로 굴렀습니다. 콱광!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이 있던 자리였어요. 단 1초만 늦었어도 끝이었습니다. 수진은 먼지 속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해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황 팀장이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안전점검 조작 서류, 예산 횡령 장부, 모든 증거가 드러났어요.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황 팀장이 발버둥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비굴한 모습이었어요. 2년간 그토록 거들먹거리던 자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직 건물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지훈이 들것에 실려 나왔어요. 그는 수진을 찾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누나, 지훈이 울먹였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어요. 지훈의 이마에 묻은 그 으름을 닦아주었습니다. 잘 버텼어.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넌 용감했어, 지훈아. 지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이 누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끝나기 전 세상을 뒤흔들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것을요. 하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점 2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였어요. 하늘을 찢는 듯한 프로펠러 소리가 현장을 압도했습니다. 검은색 시오크 헬기 2대가 급강하했어요. 헬기 측면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전단.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왜 해군이 여기에 오는 거지? 화재 현장에 해군이라니? 헬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로프가 내려왔습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요원들이 번개처럼 내려왔어요. 착지하는 순간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10명이 넘었어요. 특수부대의 위압감이 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방관들도 경찰들도 모두 압도당한 표정이었어요. 요원들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군복 가슴에 훈장 약장이 빼곡했어요. 어깨에 계급장이 번쩍였습니다. 대령이었어요. 해군 특수전전단장 박성호 대령.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의 수장이었습니다. 박 대령은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생존자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연기 속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그을음 묻은 작업복, 찢어진 안전모, 피와 땀에 절은 얼굴. 박 대령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2년 전 연기처럼 사라졌던 그 사람이었어요. 소령님,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원들이 놀란 눈으로 지휘관을 바라보았어요. 냉철하기로 유명한 박 대령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대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말 소령님이십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박 대령이 뒤로 돌아섰어요. 등을 곧게 펴고 요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려. 그의 목소리가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소령님께 경례. 수십 명의 특수전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딱하고 맞부딪혔어요. 오른손이 번개처럼 이마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충성! 수십 명의 함성이 하나가 되어 터져 나왔어요. 불타는 건물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 여자에게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현장이 얼어붙었어요. 소방관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경찰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인부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년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이 씨. 커피를 끼얹어도 침을 뱉어도 고개 숙이던 그 알바생. 그녀가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소령이었습니다. 박 대령이 앞으로 나섰어요. 모든 이들에게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은 해군 특수전전단 UDT SEAL 이수진 소령님이시다. 침묵이 흘렀어요. 2년 전까지 수십 건의 대테러 작전을 성공시킨 살아있는 전설이시다. 황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지가 축축해졌어요. 오줌을 지린 거였습니다. 살려주세요. 황 팀장이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건물 안에 남아있을 인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복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히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비싼 시계, 번쩍이는 구두. 물류회사 본사의 오경수 상무였습니다. 황 팀장의 직속 상관이었어요. 황 팀장, 오 상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입 열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황 팀장의 눈이 커졌어요.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무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 상무가 경찰에게 다가갔어요. 태도를 바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입니다. 회사는 무관해요. 현장 팀장의 관리 소홀일 뿐이죠. 책임을 황 팀장에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황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상무님이 시킨 거잖아요. 안전 예산 빼돌린 것도 상무님이. 닥쳐! 오 상무가 소리쳤어요.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하 사무실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안전점검 조작 서류예요. 예산 횡령 장부도 있어요. 경찰이 서류를 받았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맨 위에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오경수 상무의 직인이었습니다. 오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건 위도된 거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 상무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낮춰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몇 분 뒤였습니다. 쾅! 건물 뒤편에서 또 한 번의 폭발음이 들렸어요. 지하 전기실의 가스관이 터진 거였습니다. 의도적인 폭발이었어요. 2차 폭발로 건물 일부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이 갇혔어요. 소방관 2명이 안에 있어요.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주저없이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 대령이 뒤따랐어요. 전단, 소령님을 따라 돌입. 생존자 구출 최우선. 특수전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지휘 아래 그들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연기 속에서 갇힌 소방관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여기야! 수진이 외쳤어요. 잔해 아래 2명의 소방관이 갇혀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어요. 버텨요. 지금 꺼낼게요. 요원들이 잔해를 들어 올렸어요. 수진이 소방관들을 끌어냈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 사이 오 상무가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출구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경수 상무, 체포합니다. 그의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리모컨이었어요. 2차 폭발을 일으킨 원격 조종 장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이건 오해야. 난 상무라고. 이렇게 끝날 수 없어. 오 상무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그의 울부짖음이 묻혀갔어요. 황 팀장과 오 상무. 2년간 수진을 짓밟았던 자들이 나란히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완전한 몰락이었어요. 수진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소방관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박 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작전 중 벌어진 비극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왜 군복을 벗었는지도요. 이제 수진이 낮게 말했어요.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설의 귀환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전국에 보도되었습니다. 뉴스마다 물류센터 화재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 상무와 황 팀장의 만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스프링클러 예산 횡령, 안전점검 조작, 비상구 봉쇄, 수년간 쌓아온 비리가 모두 세상에 공개되었어요.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해. 직원들 목숨을 돈으로 바꾼 악마들.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웅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수진, 해군 특수전전단의 전설. 2년간 물류창고 알바생으로 숨어 살았던 그녀가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왜 그녀가 군복을 벗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진실은 이랬습니다. 2년 전 해외에서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어요. 수진이 지휘하는 팀이 투입되었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었어요.
인지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테러범의 자폭으로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을 탓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으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그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결국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났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습니다. 물류센터의 냉동 창고가 그녀의 유배지였어요.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어요. 불길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면서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과거의 비극이 자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물류센터 인부들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령님,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한 남자가 울먹였어요. 귀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커피를 끼얹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는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벌이든 받겠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린 동료 이 씨였을 뿐이에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난 일은 잊으세요. 앞으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 돼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수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훈이 입원해 있었어요. 다친 다리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누나, 지훈이 수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소령님.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냥 누나라고 불러. 나한텐 그게 더 좋아. 지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누나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 지훈의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건강하게 회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부터 내 동생이야. 지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 한마디가 어떤 훈장보다 값졌습니다. 국방부와 해군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 복귀 요청이었습니다. 특수전 학교 명예 교관, 전략 고문, 수진을 위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고사하려 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2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박 대령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령님, 그의 눈이 간절했어요. 우리에겐 소령님이 필요합니다. 후배들에겐 소령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뒤에 서 있던 요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소령님, 다시 한번 군복을 입어주십시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 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요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귀 전날 수진은 물류센터를 마지막으로 찾았어요. 2년간 머물렀던 좁은 숙소였습니다. 낡은 배낭을 열었어요. 안에는 다시 광을 낸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지훈이 선물한 새 장갑도 있었어요. 수진은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숙소 문을 닫았어요. 과거의 트라우마를 그곳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이제야 너희에게 면목이 서는구나. 먼저 떠난 동료들에게 보내는 인사였습니다. 그 햇살이 마치 그들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한 달 뒤
해군 특수전 학교 연병장에 성대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요원들이 정렬해 있었어요. 단상 위로 한 여자가 걸어 올라갔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빳빳한 군복을 입었어요. 목에는 다시 광을 낸 군번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전설의 귀환이었어요. 충성! 요원들의 일제 경례가 쏟아졌습니다. 환호성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요원들이여,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어요.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연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힘이 아닙니다. 수진의 눈빛이 빛났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물류창고의 먼지 속에서 그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연설이었어요. 연병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였어요. 연병장 한쪽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어요. 건강하게 회복해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아니, 누나. 지훈이 달려왔어요. 수진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둘은 따뜻하게 껴안았어요. 약속 지켰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건강하게 왔잖아.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나 덕분이에요. 전부 다요. 집무실 책상 위에는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구해준 사람들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수백 통이 넘었어요. 수지는 그 편지들을 훈장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씩 읽었어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훈련장 언덕에 수진이 홀로 서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요원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베레모를 고쳐 쓰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요원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거대한 파도처럼 든든했습니다. 걸어가는 길 위로 희망의 빛이 길게 드리워졌어요. 진짜 군인은 제복을 벗어도 군인입니다. 물류센터에서 무시당하던 이 씨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설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진짜 강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빛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